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캐나다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캐나다 출신 크리스 헤드필드 선장이 우주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의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뮤직비디오 속에서 선장이 사용한 기타의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우주인 크리스 헤드필드가 국제우주정거장 곳곳을 누비며 노래를 부르던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타를 만든 회사가 밴쿠버에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후 화면에 보이는 기타가 밴쿠버의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 확인된 후 이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기타는 2006년 생산 중단된 레디비 팔러 기타 모델 P-01로 제작사는 구입 문의가 폭주하면서 모델의 재생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회사 설립자의 아들이자 현재 사장인 매튜 레디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타를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재생산 결정 후 10만 불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P-01 모델은 개당 1,200불로 레디비 브랜드의 엔트리 레벨 기타라고 합니다. 레디비사는 1967년 토론토에서 진 레디비가 설립한 회사로 그는 1977년 빅토리아, 1983년 밴쿠버로 회사를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밴쿠버와 캘리포니아에 기타 제조 및 판매 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생산되는 우주정거장 스페셜 에디션 P-01 모델은 밴쿠버 매장에서만 독점 판매됩니다. 캐나다 가구의 3분의 1이 봉급으로 저축은커녕 생활비를 해결하기도 버거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캐나다 공인회계사협회 CGA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29%는 저축은커녕 부채 상환과 월세, 식료품 비용 등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A의 락 레페프레는 저축 없는 캐나다인들의 소비 패턴은 지난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무절제한 쇼핑으로 인한 신용카드 결제의 증가와 새 자동차와 주택 구입 등의 대출금 상환액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계 저축률은 1980년대 초반 19.9%였으나 2012년 말 저축률은 3.8%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800여 명의 캐나다인을 상대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캐나다 가정의 25%는 저축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 불황에 따른 낮은 금리가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은행들이 모기지 상품을 통해 소비자 부채를 증가시켜 온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올라갈 경우 캐나다인들의 저축 가능성은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낮은 가계저축의 심각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와 기준금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예고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줄리 딕슨 금감원장은 현재와 같은 저금리 경제 환경의 해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은행의 자기 자본율과 유동성에 대한 글로벌 표준 교약을 앞당겨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효된 글로벌 표준 규약은 당초 2019년에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딕슨 금감원장은 6년 앞당겨 올해 안에 유예기간 없이 은행들에게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 내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출을 자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감원은 캐나다 모기지 시장과 가구 부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검토도 계속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낮은 금리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음식 박람회 중 가장 큰 규모인 잇 밴쿠버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BC 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음식 박람회 이 밴쿠버 행사는 올해로 11번째입니다. 요리에 대한 관심과 특이한 음식 재료를 찾는 미식가들이 놓치면 안 되는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 행사는 레스토랑, 와인, 맥주 제조업체 등이 참가하여 다양한 음식 및 음료를 선보입니다. 식기류와 조리기구 제조 판매 업체 등 음식과 관련된 250여 개의 업체들도 참여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에는 캐나다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인 셀레브리티 셰프 트로다운의 진행자인 에린 셰블라와 유명 요리사 3인이 출연해 직접 현장에서 요리 대결을 펼치는 공개 방송도 진행됩니다. 행사장의 참가 부스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는 기회뿐만 아니라 음식 관련 정보와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도 제공됩니다. 24일 금요일은 오후 2시에서 오후 9시까지 개장되며 25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26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합니다. 입장권, 시연회 관람, 음료 시음 등이 포함된 입장료는 성인이 16불, 시니어는 14불, 청소년은 9불입니다. 12세 이하는 무료이며 온라인으로 구매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동성애자들이 헌혈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1977년 이후부터 단 한 번이라도 동성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이 헌혈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동성과 관계를 갖지 않은 남성들에 대해서는 헌혈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헌혈 검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질병 유발 인자를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캐나다 혈액 서비스의 이번 조치는 최종 협의를 마치는 올 여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BC 페리에 포르쉐를 싣고 온 후 깜빡 잊은 채 버스를 타고 목적지를 간 남자가 있어 화제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 밤 투아슨 터미널에 도착한 BC 페리에는 모든 승객과 차량이 하선한 후에도 포르쉐 한 대가 주인도 없이 남아 승무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차량들이 배를 빠져나갔으며 승객 역시 하선한 후의 일입니다. 승무원들은 차량의 주인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 선박 내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한편 배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로 차량 주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선박 운행이 1시간 이상 지체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페리사 관계자들은 배에 설치된 카메라를 조사한 결과 남성 운전자가 혼자 포르쉐 차량을 몰고 스와츠베이에서 매표소를 통과해 승선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결국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운전자에게 연락한 결과 차를 깜빡 잊고 버스를 탔다는 말에 관계자들 모두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고급 차량의 대명사인 포르쉐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고 사건은 밴쿠버 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24일 금요일부터 밴쿠버 항구에는 3대의 크루즈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밴쿠버의 크루즈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평양에 인접해 아름다운 바다를 가지고 있는 밴쿠버의 크루즈 산업은 지역 경제 부흥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한 대당 약 200만 달러의 수입을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투어리즘 밴쿠버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올해는 8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57%는 미국인이며 25% 정도는 캐나다의 타 주에서 오는 관광객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미국인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투어리즘 밴쿠버의 스테펀 피어스 씨는 밴쿠버에서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크루즈에는 중국 관광객들도 늘고 있다며 이들은 평균 3박 4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밴쿠버에서 머물며 쇼핑, 식음료 산업 등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SFU 대학의 약물관련법 연구소인 CDPC가 헤로인 등 불법으로 규정된 약물이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23일 목요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캐나다의 약물 규제가 매우 낡고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벌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의 약물 규제가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규제 중심이어서 이미 약물에 중독된 복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DPC는 연방정부는 불법적으로 약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하는 막대한 비용을 약물 부작용을 줄이는 곳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약물 규제는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어 처벌 중심의 행정 조치로 채워져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체코 공화국 등의 유럽 국가들은 약물 합법화 정책을 통해 약물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약물의 해악과 중독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규제보다는 약물의 해악과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소는 캐나다도 이러한 유럽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보츠포드에서 생활하려면 최소 16달러 37센트의 시급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밴쿠버시에 비해 3달러 정도 낮은 것으로 프레이저밸리에 가까워질수록 생활비가 낮아진다는 통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보츠포드에 사는 것이 밴쿠버시에 비해 수월하지만은 않습니다. 시골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관련 단체의 앨런 아삽 씨는 일자리와 안정된 급료는 사업체의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에 의존하므로 밴쿠버와 달리 인구 밀도가 낮고 수익성이 낮은 아보츠포드의 상황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보츠포드의 낮은 생활비는 매력적이지만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해야 할 정도로 이 지역의 사업체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아보츠포드의 기초 생활 조건인 16달러 37센트의 최소 시급은 밴쿠버의 20달러와 마찬가지로 기본 생활비만을 고려한 것으로 실생활비는 추가되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BC주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비싼 주택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구매 희망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낮아지면서 주택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RBC은행이 캐나다 전역의 부동산 시장을 평가해 발표한 최근의 집값 변동 레포트에 따르면 BC주의 주택 가격이 3분기 동안 연속해서 하락했다며 이는 캐나다에서 가장 가파른 집값 하락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 추세는 높은 집값으로 지난 5분기 동안 부동산 매매율이 하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BC주의 집값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사망한 주디스 자르딘 씨의 4천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이 그동안 자산화 과정을 거쳐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부되었습니다. 자르딘 씨는 밴쿠버의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상속녀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치매로 인한 오랜 투병 끝에 2006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의 유언에 따라 남겨진 재산 중 3,400만 달러는 밴쿠버 재단을 통해 거주지가 없는 젊은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재단의 파예 와이트만 대표는 정부 보조를 받고 성장한 이들의 대부분이 성인이 되면서 자립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된다며 이 기부금은 그들의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르딘 씨의 재산은 밴쿠버 재단 외에도 UBC 대학과 BC주 교회연맹에 일부 기부되어 가난한 의학도와 사회의 약자들의 자립과 학업을 위해 쓰여진다고 합니다.
학창시절 수학을 등한시했던 캐나다의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 속의 현금 계산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결제 회사인 페이팔이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답변자들 중 90%는 지갑 사용이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와 20대가 다수인 이들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것이 성가시다고 답했으며 75%는 지갑에 현금이 부족해 계산을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가시고 불편한 지갑을 대신할 계산 방식으로는 스마트폰이 제일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대상이 페이펄 이용자들이어서 조사 내용이 다소 왜곡되었을 수 있으나 현금 계산을 불편해하는 캐나다인들이 많은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